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일단 캠트로닉스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이 자율주행 관련주, 네, VTX 관련 기업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캠트로닉스를 자율주행과 가장 밀접한 기업 중에 하나로서 주목을 하고 있고, 이제는 슬슬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예,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켄트릭스는 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 폴더블에서도 꽤나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무선 충전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무선 충전에서 들어가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뭐 스마트 기기들 혹은 가전기기들의 무선 충전은 이 캠트로닉스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8월 9일에 우리 좋은마음 문학의 멤버분과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자, 쌤 안녕하세요. 매일 올려주시는 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강의는 다 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쌤께서 땡땡땡땡땡 하실 때 땡땡땡땡땡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땡땡땡땡으로 접근합니다. 땡땡땡땡땡인 경우도 많습니다. 한 종목을 매입할 때 잘 모르겠어서요. 저는 땡땡땡땡 그리고 추후 땡땡땡땡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에 있어서 좀 모르시는 부분들, 헷갈리는 부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제 상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캠트로스 소량 매수해 보았는데 30% 넘게 수익 중이네요. 손실로 이런 숫자는 많이 보았는데 수익으로 30%가 넘는 건 처음이에요. 강의 들으면서도 매일 올려주시는 글들을 보면서도 쌤께 투자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꾸준함과 성실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좀 힘이 되는, 굉장히 좀 힘이 되고 좀 기분 좋은 그런 말씀 해주셨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멤버 되신 지 한 달도 안 되셨으니 꾸준히 익혀가면 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멤버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언제나 필승! 예, 스승님이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캠트로스 투자하고 급등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팔아버렸는데 이제 또 급등하네요. 한 주만 남겨놓았는데 30% 수익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판 주식은 10% 수익만 보았습니다. 공개적인 유튜브에 스승님을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스승님 따라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익 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매일 써주시는 텔레그램 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2번씩 읽는 것이 일상이라 가끔씩 감사함을 잊을 때도 있지만 항상 감사드리며 감동받고 있습니다. 글 쓸 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에 썼네요. 하하. 항상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필승님, 항시 글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 또한 매우 힘이 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보죠. 참고로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해서 한 40%가량, 예, 40% 이상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절대 막 지금 뭐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여러 번, 한 2번 정도 분석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분석해드릴 기업은 캠트로스가 아니라 캠트로닉스입니다. 전혀 다른 기업이에요. 전혀 다른 기업이고, 이 캠트로닉스는 올해 1분기에도 굉장히 호실적을 냈어요. 네, 매출액도 136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5% 급증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91억 원, 전년 대비해서 201%, 201.3% 폭증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바로 화학, 경기가 살아나면서 화학 수요가 증가했고요. 두 번째로 이 OLED입니다. OLED. 이 중저가 스마트폰 혹은 노트북까지 이제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되면서 당연히 OLED 시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며, 저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캠트로닉스에 기대하고 있는 이 폴더블,
폴더블과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사업이 빠르게 커지지 않더라도 이 무선 충전 그리고 화학 OLED 산업이 꿋꿋하게 캐시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다른 이제 기술 기업보다는 훨씬 더 적다. 다른 신기술 기업들은 매출이 안 나오죠. 적자예요, 적자. 다만 캠트로닉스는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으면서도 시가총액 보면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3,700억이고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5,700억, 영업이익은 39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279억 원 정도로 사실 ROE도 꽤나 높아요. 지금 보시면 ROE 같은 경우도 24.64로 영업이익률도 5% 이상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고평가라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자율주행과 그리고 폴더블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고평가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매력적인 그런 산업군을 영위하고 있다.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은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앞으로 무선 충전에 대한 기술이 점차 발전을 하면서 지금으로서는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혹은 와치, 스마트 와치 이 정도에서만 주로 쓰이고 있고 이제 갤럭시 버즈 이 정도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IoT가 발전되면서 갖가지의 가전 제품이라던가 조금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무선 충전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삼성전자라던가 이제 LG전자에서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함으로써 VR, AR로 갈수록 무선 충전을 해야 하는 장비들이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이 스마트워치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극적으로 증가하면서 저는 스마트워치도 못지않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주변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혹은 인터넷 카페 등 같은 것들 이제 댓글들을 좀 살펴본다거나 글을 좀 살펴보면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이런 국산 소재화에 대한 화학이 일단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각 장비 점유율이 국내에서 1등입니다. 특히 이제 OLED 제품이 고급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노트북이라던가 태블릿 PC, 중저가 스마트폰에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가 저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뭐 중국의 비오라던가 혹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던가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도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 OLED 시장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점차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쪽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숨겨진 기업 중에서는 캠트로닉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자 부품에서도 사실 IoT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듈, 뭐 예를 들어서 무선 충전이라든가 혹은 무선 통신 모듈도 이 캠트렉스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면 갈수록 선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연결체가 필요 없는 그런 무선 세계에서도 이 캠트렉스의 무선 충전 혹은 무선 통신 기술이 꽤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조 배터리도 선으로만 이제 충전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무선 충전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력도 캠트릭스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받는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모멘텀이 뭐가 있죠? 올해 한국에서도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결정을 끝냈어요. 이 자율주행 모듈,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웨이브와 그리고 V2X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얘까지 써드리면서 쉽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웨이브와 V2X 중에서 미국과 중국은 V2X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5G, 4G 모듈이고 이거는 와이파이 모듈인데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거죠. 다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작년도에 선택을 하려고 했었어요. 작년도에 계획이었지만 이게 좀 밀렸습니다. 일단 산업부와 그러니까 산업의 이런 여러 기업들과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간극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웨이브를 밀고 있고요. 산업에서는 VTX를 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고 너무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이슈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
특히 국토부와 교통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핫하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고 저는 올해 연말에 다가올수록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내년 상반기에 내년 2월에 뭐가 있죠? 2022년 동계올림픽이 있죠. 이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인데 이 중국 측에서 가장 먼저 밝힌 것이 바로 친환경 자동차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홍보의 수단으로 쓰겠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자율주행에 대한 친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점이 지금부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캠토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이런 센서 사업이라던가 VTX 모듈 OBU, RBU 같은 안테나까지 통합 시스템,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서울, 성남의 판교, 제주, 대구, 세종 등과 같이 정부 지자체와 함께 인프라 구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라던가 웨이모를 보면 자동차 단독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신 시스템 혹은 인프라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굳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의구심은 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테슬라의 그런 FS라던가 혹은 웨이모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면 결국 지금까지는 레벨 3에 멈춰 있어요. 레벨 4와 5까지 가기 위해서 특히나 차량과 차량이 아니라 차량과 사람 혹은 차량과 신호등 혹은 차량과 위성 이런 쪽과 이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통신 모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레벨 5와 4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저 역시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센서를 통해서 카메라 모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제약 사항이 상당히 커요. 테슬라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도 라이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VTX 기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과 이쪽에 대해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들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통신 모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프라 투자에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량 이쪽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테슬라가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고 라이더 없이 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이런 통신 모듈에 따른 안테나 기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켄트레이스 마찬가지로 이 V2X 기술을 이 성남에서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이제 기술 개발을 맺어서 연구를 이제 지속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대한민국 기업에서는 딱 2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캠토닉스 지금 말씀드린 캠토닉스와 라닉스 이 정도 기업이 있는데 라닉스는 원래 웨이브에 조금 더 특화되었던 기업이고 이 하이패스 통신 시스템을 다루는 기업으로서 사실 이 비포마켓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라닉스는 대한민국의 전국 부처와 상당히 좀 가까운 기업 중에 하나이고 애초에 이런 자동차가 나왔을 때 하이패스 모듈을 달 때 이 라닉스의 통신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포마켓 그러니까 소비자로 이제 제품이 전달되기 전까지 어떤 통신 모듈에 쓰이겠는가 하면 라닉스의 제품이 쓰일 수도 있다는 점. 다음에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뭐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지금 나와 있는 자동차들 어마무시한 자동차들에 대한 안테나를 새로 달 때에는 캠트로닉스 역시나 꽤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특히나 국내 유일하게 뭐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VTX는 이미 국가에서 이제 정부 부처에서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 반드시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느냐? 자동차라던가 혹은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이라던가 사람이 가지고 통신 모듈 이런 것들과 연결할 때에는 자동차 회사라던가 혹은 가전제품 회사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프라에 깔리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가로등이라던가 신호등이라던가 건물, 위성 이쪽에 깔아야 되는 안테나는 모두 다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통신사들과 협업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찌되었던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이뤄내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점에서 올해부터 이제 정부에서도 아주 압도적인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점차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캔토닉스 같은 경우는 VTX 모듈, 그리고 OBU는 차량 통신, 그러니까 차량에 탑재되는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RSU, 인프라 시스템에 탑재되는 안테나예요. 그리고 스마트 안테나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당연히 칩이에요, 칩. 그러니까 이 VTX 칩이 있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여기는 NXP 이제 세미컨덕터라죠. NXPI와 그리고 퀄컴 여기서 이제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NXP는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조금만 깊은 하게 멤버분들은 제가 한때 이걸 매수하고 얼마 안 됐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말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는 100% 가볍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100%가 넘어요. 따라서 NXP와 퀄컴에서 이제 VTX 칩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칩을 제외한 안테나라던가 모듈, 시스템 이런 부분은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꽤나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메리트?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경기도의 판교, 뭐 세종, 제주도, 대구 이쪽에서의 그런 정부 부처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정성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실적이 안 나는 기업이 아니죠. 실적도 잘 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대해서도 결국에는 앞으로의 그런 동계올림픽 정도까지 본다면 꽤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전기차도 처음에 지금 보시면, 자, 전기차도 처음에 이제 17년도에 테마성 이슈로 급등을 했습니다. 대략 한 에코프로가 그 당시에도 대장이었습니다. 한 200%가량, 150에서 200%가량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금 2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눌리면서 완전히 불을 뿜고 있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테마성으로도 최소 100% 이상의 이제 그런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년 정도까지 본다면 꽤나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4년, 2025년부터는 충분히 지금 전기차 시장과 똑같은 혹은 거의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혹은 그 이상의 움직임을 저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하지 않더라도 지 멋대로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충격도가 훨씬 더 셀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본격적인 버블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설사 테마성 이슈라고 할지라도 꽤나 강력한 이슈라는 점, 그리고 2025년까지는 이 VTX에 대한 인프라 시설을 전부 다 갖추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여기에 따른 실적이 저는 분명히 좋아질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물론 지금 투자하고 있는 NXP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추후에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 충분히 추가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투자 중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보고 있고 매일같이 이런 흐름을 살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수 타점이 올 경우에는 우리 멤버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리고 이제 투자를 진행하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RSU, VTX 모듈, 그리고 통신묘들, 안테나라던가 혹은 OBU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의 기업 분석도 최대한 이제 좋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